11월 26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상승 쐐기형 패턴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조금 이탈을 했지만 큰 추세선 이탈을 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아래에 있는 상승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뭐 패턴을 그린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 느껴야 될 거는 손익비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손익비를 가져갈 수 있으면 5번 중에 한 번만 성공해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패턴으로 투자했을 때 5번에서 한 번 수익 내는 게 어렵냐? 사실은 패턴을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항상 패턴에 대해서 여기는 이런 패턴이니까 매매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한 영상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서 확률을 비교해 봤을 때 50%는 넘을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 50% 넘는 확률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30-40%의 확률만 가져가도 충분히 수익 구조가 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패턴도 잘 살펴보고 제가 예전에도 패턴 매매에 대해서 교육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렸어요. 제가 이제 그전에도 여기 지선이 생기면서 돌파했을 때 조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추가 돌파를 해서 더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가격이 어디냐면 이번 주쯤에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얘기한 자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63,000 후반대 정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 이탈 시에는 좀 시장이 하락 추세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자리거든요. 딱 이 자리에서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 위로 얼마나 상승할지는 모릅니다. 그죠?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태에서 뭐 지금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사실 좀 팔아서 얼마 들고 있지는 않는데 이 들고 있는 코인을 여기 반등을 한 이후에 다시 하락 이탈을 복마감을 하게 되면은 전량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한 번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뒤에 다시 이탈하게 되면은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딱 그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매수의 기회를 항상 먼저 찾잖아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단톡방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속 하락 추세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 하락 추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떨어지는 게 반등을 하려고 하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항상 캔들과 비슷한 거래량이 반복되면은 올라오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게 변화가 생겨야 시장이 이제 지속 추세 하락을 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지금 이제 이게 30분 봉을 보면은 제가 항상 캔들의 크기와 거래량의 상대성을 보고 거래량을 평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요만큼이니까 거래량이 이만큼이면 얘가 이만큼 긴데 거래량이 이만큼 있으면 이게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캔들의 크기가 그만큼 크니까. 그 다음에 캔들이 이만한데 거래량이 이만큼이에요. 자, 이 세 개의 캔들을 보고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면 거래량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 세 개가 이어질 동안 캔들 크기와 거래량의 수치가 거의 동일해요. 캔들은 꼬리가 길수록 이동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더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마지막 장대 음봉에서도 거래량이 결코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동일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에서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면 이 하락 추세에서 매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조금은 그래도 여기에 음봉과 여기에 양봉의 차이를 보면은 양봉에서 캔들은 좀 짧지만 거래량은 조금 더 많은 상황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해도 조금 더 유리한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코 이렇게 지속성이 될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 이 편차가 크게 나면 크게 날수록 시장에 이상 현상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반등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속 하락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떨어지면 매수를 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 거래량을 함께 체크를 하게 되면은 쉽게 손이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하락할 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주에 아마 얘기했던 프랙탈이 있어요. 2018년도랑 비교했던 패턴인데 이게 지금 모양도 좀 비슷하게 가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가격이 떨어질 때 김치 프리미엄도 상승하는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고점에서 RSI로 봤을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좀 추가로 하락한 상태인데 프랙탈을 비교했을 때 프랙탈을 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 매매를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프랙탈과 동일하게 간다면 어떤 자리에서 내가 매수와 매도를
매수를 할 건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제 하락을 확정짓는 자리가 어디냐. 이전에 파동이 있던 이 자리가 사실은 지금 이게 1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누리면은 유사한 자리가 이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은 차트가 다시 그 자리를 올라오지 못합니다. 한동안 올라오지를 못해요. 이 자리가 돌파되면은 위험한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한 전저점을 돌파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실은 이 휩소가 지금 또 떨어지는데 뭐 올라갔다 반등은 괜찮아요. 근데 복마감을 이 아래로 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가 가진 코인은 모두 다 전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떨어졌으니까 저점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원하냐는 거죠. 대부분의 코인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투자 수익은 어마어마해요. 10% 5% 먹겠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죠? 2배 3배 5배 10배 벌겠다 이런 마인드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극소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많은 수익을 내려고 원하면서 굳이 저가는 왜 5% 10%를 더 저점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은 하락 추세라고 해도 나중에 상승 추세에서 돌아서서 내가 지금 가격보다 10% 20%에 사도 여러분이 2배 3배 4배 먹는 데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단기 트레이딩이라서 매매할 때마다 5% 10%를 먹겠다는 목적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기대 수익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락 구간에서 5% 10%를 낮게 잡고 저점을 잡기 위해서 꼭 떨어지는데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5% 10%를 버리더라도 충분히 2배 3배 4배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상승만 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내려가는데 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투자는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습관을 한번 들이게 되면은 시장에서 돈을 잃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 습관만 가져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팔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떨어진다고 했을 때 또 역추세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